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9일인데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하고 오늘 둘째 시간인데 제가 이름 짓기를 원불교 교사 읽기 읽어보자. 이게 뭐 깊은 뜻을 논하기보다는 이렇게 흐름들을 원불교 교사 읽어보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 해서 첫 시간에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 대해서 했어요. 원불교 전신의 이름이 불법연구회인데 제가 불법연구회를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불법을 주체해서 마음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왜 그러냐면 이 불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 대종사님이 이렇게 정의하시기를 깨닫는 법, 깨달음 이런 의미로 밝혀주셨고 정산종사님도 이게 불법을 깨달음 그리고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불법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을 때 불법을 주체해서 온갖 만법을 통합 활용하는 그러한 모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이런 전체적인 이렇게 이름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축약해서 불법연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나중에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쌍의 진리의 안목으로 보되 그 중에서도 불법을 주체해서 만법을 통합 활용하려고 하는 포부와 경륜을 가진 그러한 모임을 줄여서 이런 쌍의 진리의 안목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더 하는 의미에서 원불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 1위 보강사 전에 저희하고 가봤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건물이 다 이제 헐리고 거기 이제 아파트 이렇게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창립총회를 언제 하세요? 예? 창립총회를 언제요? 원기 9년 음력 4월 29일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자, 여기서 창립총회를 하고 이 과정을 제가 다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원기 9년이면 무조건 원불교 9년이나 15를 더하세요. 그러면 15 더하면 몇 나와요? 9에다 15 더하면 24년 800 1900 그러면 1924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기 9년이면 머릿속에서 15를 막 생각해. 15 그러면은 1924년이 되는 거예요. 1924년 5월 3일 그러니까 이걸 앞장에 보면 이런 게 막 5월 매월 이런 걸 제가 그래서 이거 심도 있게 이 시간에 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정교하게 말할까 아니면 대충 넘어갈까 항상 고민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날짜를 좀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좀 그냥 쉽게 말할게요. 달로 말해볼게요. 5월에 불법연구회 창립 발기 모임을 전주 전음관가에서 해요. 전주에 가면 저하고 한번 가봤나? 전주에 안 갔죠, 저하고. 제가 이제 데리고 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헷갈려. 전주에 가면 전음관가, 옛날 전음관, 이게 대종사님 제자죠. 이 집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집은 없고 이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죠. 거기에서 이제 창립 발기 모임을 해요.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1위 부근에다가 하자라고 이제 대충 정하죠. 그래서 이제 1위를 선택을 하세요. 1위를. 근데 이제 1위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토지가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토지가 광활하다는 것은 그 당대로 하면은 농사를 그래도 쉽게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지금 개념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뭐 차 타고 차 몰고 가면 되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교통이 편리해서 거기를 선택했다 하면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옛날
저가 어릴 때만 해도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일이라는 곳이 굉장히 교통이, 지금도 교통에, 우리가 지금 1위를 말할 때 교통의 도시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더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보다도 많이 부족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감각은 다 주관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편리한 걸 생각을 해서 그것에 비교해서 보면은 더 안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당대는 그 당대의 정도에 이렇게 봤을 때 1위의 교통의 편리함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뛰어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행사님께서 1위에다가 정하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이 무산자들의 생활과 무산자들이 생활하기가, 토지가 있으니까 농사도 어쨌든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뭐든지. 그래서 무산자가 뭐냐면, 무산자 이런 용어도 참 요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산이란 게 생산하다, 이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생산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를 이렇게 이렇게 부를 재생산을 별로 못하죠. 이게 돈벌이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지금도 참 없는 사람들은 참 서럽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내 사정 몰라, 이런 말. 뭔가 상담 잘못했다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런 말 나오잖아요. 당신 잘 몰라서 그런 내 심정을 몰라. 그게 이제 없는 사람들의, 그렇죠. 근데 대변사님의 이거 1위를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무산자들이 무산자들이 생활하기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각처에 있는 회원들이 한 번씩 그래도 와야 되는데 오기가 편하다. 지금도 여기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지만 옛날로는 1위죠. 1위는 오기가 참 편한 곳 중 하나입니다. 교통 이렇게 해보면 편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1위 부근에, 그때 당대는 지금 충북 않고 본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본부, 나중에는 본부였다가 나중에 총부로 바뀌는 거죠. 본부가 팍 와. 느낌이. 본부. 그러다가 6월 1일 양력 6월 1일 날에,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렇게 정하고 근 한 달 좀 안 되죠. 근 한 달이죠. 5월 3일 날 1위 부근에다 하자. 이제 발기 모임에서 하고 나서 6월 1일 날 불법연계 창립총회를 열죠. 여기 보강사에서. 거기를 저 어릴 때 제가 익산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거기서 맨날 학교 가는, 제가 1위 국민학교, 지금 1위 초등학교죠. 거기 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항상 보강사를 지나갔어요. 거기 놀기도 하고. 근데 전무 출신해서 알았어요. 이게 보강사구나. 내가 놀던 곳이 보강사구나, 이렇게. 그거 이제 조그마한 야산이죠. 보통 죽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은 돼 있어요. 지금 대나무 하나도 없는데 왜 죽산이라고 했을까? 그래도 옛날에 뭔가 대나무가 있었으니까 죽산이라고 그랬겠죠. 보강사에 대나무 좀 있다. 옛날에 보강사에 보면 대나무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죽산이라 했을 수도 있네. 그렇게 하시고 임시 교명으로 불법연구회라고 이제 공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29일 이때 현행 지금 총부 땅이죠. 여기를 매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 3사 익산군 지금 신용동이라 하죠. 근데 그때는 신용리겠죠. 북일면
그때는 익산군 북일면이에요. 익산읍이 있고 나머지 익산군이에요. 지금은 이제 통합돼서 익산시로 돼 있죠. 네, 익산군 그때 북일면 신용리 지금 옛날에는 신룡리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용으로 쓰는데 저는 입에 붙어갖고 신룡리 이렇게 신용리 344-2번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왜 다시 2가 들어가나요? 그건 다시 1이 있다는 거야. 잘났다는 거예요. 어디가 1번지냐면요. 지금 총구에서 함열 쪽으로 황등 쪽으로 가면 길 있죠? 그 길이 1번지예요. 원래는 344번지 하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살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만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땅 주인이 유신차라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띄어보면 나와요. 그 띄어보면 땅이 이렇게 이제 옮겨오는데 그때 유씨 분의 땅을 사서 이제 총부 건설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8일, 10월 초죠. 이때 제1회 평의회라고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어디서 회의를 하냐면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원석이라는 결국 대종사님 제자 집이죠. 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송악리 저에 가봤어. 제가 멀리서 저기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아이가 우리가 가까이 보면 잘 모르니까 멀리서 보라 온 거예요. 멀리서 봐야 조망도가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서 제1회 평의회를 해서 총부건설 결의를 해요. 건설을 하자.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땅에다 뭔가 그래도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2월경, 그러니까 10월 초에 결의해서 12월이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한 3달 정도에 걸려서 최초의 본관을 준공을 해요. 건물 2동, 초가 2동. 그게 어디냐면 지금 총부 가면 본원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총부를 가보시면 본원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안 붙어 있죠. 본원실. 보통 우리가 꼭두마리집이라고 하는 2동이 저희 그때는 초가예요. 지금은 이제 초가가 아니죠. 기와도 얹어 있고 그다음에 약간 함석집 같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게 처음으로 짓는데 처음 집을 도치원이라고 했어요. 도치원. 근데 지금 우리가 본원실이라고 해요. 본원실이라면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본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지어져서 이제 총부라는 땅이 생기고 건물이 형성된 거예요. 건물 하나. 우리 생각에는 지금은 보면 이쪽이 전부 다 뭐 건물들이 이렇게 빽빽빽 있죠. 그때 그 건물이 그거에 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대각전을 보면은 대각전이 지금 저 모든 곳에서 다 대각전이 보여요. 빌딩이야. 지금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빌딩이라니까. 딱 어디서든지 대각전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일대가 거의 그러니까 지금 옛날 길로 봅시다. 자, 그래도 여기 사신 분들은 일을 아시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1위역에서 내리면 쭉 오죠. 오면 지금 남중교당이 있는데 거기가 남바우 이렇게 올라가요. 바우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우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저희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1위 고등학교를 나와서 맨날 그게 우리 그 노는 데요. 올라가요. 그러다가 가면은 지금 1위 공고 있는데 거기가 벽돌막이에요. 벽돌막. 옛날에 거기까지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 들어온 데하고 안 들어온 데는 이제 세상이 달라요. 거기까지 전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삼양라면 공장 있는 데가 새말이 아니라 꽃밭재, 꽃재. 하고 그게 공동 그 묘지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 기억에도 제 어릴 때도 묘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가 뭐 문화마을이라 가지고 이게 그 우리 폭발사고 1.25 폭발사고 이후에 막 집들이 막 싹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소나무들이 군데군데 있고 옛날에는 그 남바우 쪽 그게 남직교당 있는데 거기 남중리 그쪽에는 소나무들이 꽤나 그 노송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법문에 남중리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고 지금 지금 삼양라면에는 그 꽃밭에 지나서 지금 이제 그 비석거리 신동 파출소 있는데 거가 이제 그 일대가 이제 새마을 이런 말 붙으면 그쪽에 이제 마을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도 보면 옛길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길래 갖고 반듯반듯하게 지금 나갔는데 중간중간에 옛길들이 있어요. 그럼 옛길에 가만히 가다 보면 플라티나스, 우리는 옛날에 버짐나무라고 이렇게 그런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게 다 옛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언덕백이 올라갔다 내리가면 이제 총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총부. 그럼 총부 앞을 쭉 지나가면 총부 넘어서 황동으로 가는 쪽이 도치제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거기가 도둑들이 나와가지고 뺏었나 봐요. 갖고 이제 지금은 다 여기가 지금은 건물들이 쭉 붙어 있죠. 옛날에는 건물이 마을 어쩌다 보면 초가집 한 채 있고 뭐 소나무 단지 좀 있고 이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종사님이 땅을 잡은 것도 그때로 따지면 사람이 별로 안 사는데 잡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막 어디 번화가에 지금 보면은 대학이 옆에 있고 막 그러니까 번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뭐 지금 옛날 명칭으로 하면 물문다리, 좀 더 지나가면 허벅다리. 이게 뭐냐면 황동호수의 그 수문이에요, 수문. 그리고 황등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대충 제가 지명을 한번 훑어서 옛날 지명 얘기를 이제 해본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머릿속에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그래도 제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그 물문다리, 허벅다리 그 일대에 이제 계룡마을, 지금 원각 보건대 너머에 계룡마을들이 있고, 그죠? 계룡마을,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익산 총부가 건설된 곳을 신용.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오룡리도 있고, 계룡리도 있고, 지금 그 안에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송대 일대를 일룡이라고 하고, 지금 대학이 있는데 그쪽 이룡이라고 하고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 그래서 이제 오룡이 조그마한 산들 다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신용이라는 건 뭐예요? 의미가 새로운 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참 그런 거 이름을 의미를 붙이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의미를 붙이면 새로운 용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대종사님이 거기서 법을 새로운 용을 이렇게 이제 이름 가지고 의미를 붙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 봅니다. 대충 흐름 파악을 쭉 해봤어요. 제가. 자, 그러면 여기, 오물교 전서 1067쪽에 총부기지의 확정과 건설. 제가 한번 훑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조금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립총회 후, 창립총회 언제 했다고요? 원기 9년? 음력 4월 29일, 양력 6월 1일, 대종사 각지 대표를 데리시고 이리 부근을 일일이 순시하여 총부 건설의 기지를 택하시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내하시는 사람이 박원석, 자, 김남천 선진 사위예요. 전 시간에 제가 전에 옛날에 김남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원기 9년, 이게 1924년 이게 갑자냐. 여기 이제 갑자가 나와요. 갑자.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 원기 9년을 선택하신 것이 이 갑자와 관계가 있어요. 이왕이 하는 걸 맞추신 것 같아요. 갑자는 게 갑자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갑을병정 하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뭐 몇 년도 뭐 갑자년 뭐 을축년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게 갑자가 시작하는 것을 아주 그 새로운 시작에 중요한 걸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만에 오나? 이게 한 바퀴 돌면 60년. 많이 돌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일반 사람은 뭐 상갑자, 중갑자, 하갑자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거요. 그런 룰에 따르면 이때가 중갑자 때 돼요. 60년 뒤에는 또 이제 하갑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갑자년을 맞춰서 원불교를 그러니까 당신의 그 어떤 활동을 공개한 거예요. 공개. 앞에까지를 비공개예요. 비공개. 지금은 공개. 이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거예요. 공개, 비공개를. 생각해 보시라고. 대운사님이 과연 회상이라는 타이틀을 공개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이따 생각해 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글만 읽는다고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원기 9년, 이게 갑자년 8월에, 이게 8월이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양력 9월 29일이에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나오죠? 현재는 언제? 어디? 여기는 이리시로 돼 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이제 새로 교재를 바꾸면 익산시가 되는 거죠. 익산시라고 해야 돼, 이리시라고 해야 돼요, 이걸. 옛날에는 익산시니까. 익산시 신용동이죠. 그 터를 확정하셨다. 회장 서중환이 기지 대금, 그때 3,000여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총부 들어가 보면은 구정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옆으로 샌다. 이건 계속 옆으로 샜는데 총부 지금은 정문이 있죠. 그건 이제 최근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정문이 어디 있었냐면 구정원과 청하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안내실 있죠. 안내실 옆과 옆에 이렇게 반원형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 구정원이라는데 그 사이에 옛날 한때도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의 문이고, 뭐더라?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아까 건물 두 채 졌죠. 이게 그때 이제 본원실 도치원 본원실하고 꼭두마리집 옛날에 세탁부라고 했던 그 두 건물 앞에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문 그런 게 이게 맞나? 하여간 개념을 하면 건물 앞에 있다가 나중에 그 현재 우리 안내실 있는 쪽으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큰 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런 변화가 있어요. 또 옆으로 센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서중환 이분이 그 땅 대금을 댄 거죠. 그리고 각처 회원들이 이렇게 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중환 이분이 건물을 내시는데 이게 이제 김제에 인화당 한약방을 하셨어요. 큰 거예요. 저 가봤나요? 네. 가봤게 간가 안 갔나 했어요. 그거 아시죠? 근데 이때 불나요. 인화당 한약방. 그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참 신기해요. 꼭 뭔가 큰 일을 하면 꼭 그 일이 생겨요. 이 서중환 이분, 그러니까 호정명 서상인이죠. 이분이 대종사님을 뵙고 변산에서 뵙고 이제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이 많은 데로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겠냐 하니까 감당하겠습니다 한 것은 뭐예요? 이런 땅을 사면 땅값 내시고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뭐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사람들 오면 밥은 좀 사고 뭐 그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땅을 했는데 불이 나요. 그런데도 그때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막 하시는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가셔요. 그럼 불 난 거 간다고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그 천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전거를 못 타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자전거를 배워요. 배워가지고 김제에서 여기까지 나는 못 다닐 것 같아. 지금. 참 옛날 비포장도로를 어떻게 다녔을까? 그것도 우리가 여기 익산, 여기 지금 현재 1위도 아니고 1위에서도 한참 와야잖아요. 이게. 그게 자전거를 타고 오셨대요. 그걸 때문에 자전거를 배우셔갖고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그때 먹을 거리가 하도 없으니까 참기름을 이렇게 주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묶고, 이게 지금 보니까 남자들만 다 있으니까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 참기름만 이렇게 넣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야. 나 이해 같아. 그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대충 다 그냥 넣고 있는 반찬들 다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이 꼭 필요했던 거야. 그게 생각해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이때 이제 밥을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송도성 주사님이 이제 나머지 분들은 막 건축 막 이런데 하고 주사님이 밥을 했는데 쌀을 이렇게 일으면은 쌀을 안 일러 보신 우리 조리질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먹었다가 돌 씹잖아요. 조리질을 하면 이렇게 머리는 가만히 있고 조리질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말이 전해오는 말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모 돌리듯이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력이 되면 이런 단막으로 이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변산까지는 써봤는데 이 익산은 제가 지금 서울 관련된 이야기 하나 써봤고 갖고 제가 경성전 해갖고 쓰고 변산전에 이렇게 썼는데 요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는 익산전인가? 그것 좀 이상하네. 신용전?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 참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죠. 이거 잘 구성을 하면 거기 오면은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부가 건설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고 원기 여기 9월이 이제 음력 9월이니까 양력 10월 8일이에요. 임시 요인회를 열고, 이게 어디서 했냐면 박원석가에서 아까 말했죠. 그때 지금 우리는 송악동이라는데 그때만 해도 오산면이에요. 총부 본관 건축을 결의한 후 바로 공사를 착수하여 엄동의 추이를 무릅쓰고 10여 명의 전부 출신과 특별 후원인들의 성심 노력으로 11월, 이건 양력 12월이에요. 목조 2칸, 목도 초가 2동, 도합 17칸을 이게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세회상 총부 본관의 첫 건설이며 불법 연구의 간판을 세상에 드러내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불법 연구회라는 이렇게 간판을 여기 나온 서중환 그분이 쓰신 글씨로 이렇게 있어요. 요 사진이 있어요. 이때 당대 바로 사진은 아니지만 그 건물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도 같이 보고 하면 좋은데,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사진이라고 알면은 그 사진에 대한 스토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대종사님은 그러면
익산 본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이걸 하시려고 했냐. 근데 전 시간에도 제가 회상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회상. 회상은 모일회. 그러니까 요즘 쉬운 말로 하면은 모임이에요. 모둠. 그럼 왜 모이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숙제입니다. 그냥 그런 이렇게 만드시고 뭐 했고 이제 이것은 이제 기록을 잘 보면 아는 거예요. 기록을 잘 보면. 근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건축을 하시고 왜 했냐?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 항상 같이 봐야 될 것이 정전의 개교 동기하고 교법부 총설입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얘기는 그때 시작돼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현행 정전의 개교 동기에 보면 이게 이제 개교표로 나와 있죠.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 그때 정신 개벽의 과제인데 그 정신 개벽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교법부 총설에서 나는 이렇게 교법을 형성하겠다 하고 쭉 나와요.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 과정이 쭉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 총부를 건설한다는 그 어떤 외형적인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냐면 정전의 총서편을 함께 그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총부 정문에 가면 이렇게 그런 뜻으로 세우셨나? 이렇게 앞에 차 몰고 이렇게 씩 보통 걸어갔다 갑시다. 차는 좀 건방지네. 좀 이렇게 걸어서 딱 가면 총부 정문을 딱 가면은 그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죠. 뭐가 세워져 있어요? 비석이. 가면 있어요. 느티나무도 있고 총부 정문 앞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표석. 비석이 좀 이상하다 말이. 표석.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그게 정신개벽. 안 보셨죠? 봤어요. 앵두나무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앵두나무만 기억나. 그것만 생각나나고. 그 정신개벽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세우는 거예요. 총부 건설의 뜻이에요. 그게 불법연구회를 세운 그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막 엄동설 안에 왜 겨울에 하실까? 그걸 좀 따뜻할 때 하시지. 근데 이제 이 기간이 보면 땅을 사고 하면은 그렇다고 또 기간을 막 한참 뒤로 미루고 그러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우시는데 총부기지를 확장하고 건설한 그 뜻이 무엇이냐를 할 때 우리 총서편에 나와 있는 정전 총서편에 나와 있는 개교 동기와 교법부 총설을 함께 항상 그것을 어떤 그 안목 그 뜻으로 그 역사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 같습니다. 꽃이 그 뜻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정신개벽탑을 그 앞에다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가면은 첫 번째 총부를 딱 들어가면 정신개벽 그 표석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지금 익산성지라고 써져 있죠. 맞죠? 익산성지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익산성지다. 그리고 익산성지를 가면 다른 거 지금 현재 뭐 행정부가 있고 이런 건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일거리가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만 진짜 우리한테 익산 성지에 맞는 곳은 지금 우리가 보전구역으로 돼 있는 거기에요. 거기 역사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오늘 시작은 저 안쪽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본원실과 꼭두마리집 두 역사가 지금 여기 전개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익산총부의 이제 익산총부
처음에는 본부죠. 본부의 시작이에요. 여기 시작이라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불법명의 간판을 걸었다. 그래서 이 간판이 바로 개교 동기의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리고 교포부 총서에 나와 있는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것으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라는 이 뜻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눈이 서로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를 가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것을 하시려고 했던 소태산 대종사와 그 제자들의 그 어떤 노고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웅지와 뭐라고 막 의지, 또 어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이 안 맞는 거예요. 관심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면을 저는 좀 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자고 했으니까. 그걸 읽을 필요가 있다. 교사를 읽을 때 뭘 같이 봐야 돼요? 우리 정전대종경을 함께 봐야 돼요. 정전대종경이 시각으로 이걸 안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뒤에 읽어볼게요. 창립총회 당년은 교세, 이제 교세가 나와 여기에. 영산, 신흥, 김제, 전주, 부안, 서울, 진안 각지의 회원이 남자 60여 명, 여자 70명, 도합 130여 명이었고 이 정도 돼서 공개하신 거예요. 원기 8년도가 8년 동안 모집한 것이 이 정도였던 것이죠. 이게 전부 출신은 영광, 익산을 통합하여 김광선 13명, 13명이었다. 여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부록 7이라면 한번 펴보세요. 부록.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펼쳐봐야 돼. 뒤에 나와요. 뒤에 쪽이 부록 7이 1159쪽. 부록 7에 13분이 쭉 이름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분 딱 나오죠. 여기에.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전무 출신이 등장해요. 자, 이 전무 출신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전무 출신이. 제가 요 변산전 요 변산전에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보셨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 제가 이 변산전 286쪽에 보면 전무 출신에 대한 이게 어떤 그것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전무 출신이 없었던 거죠. 이게 원기 9년부터 전무 출신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아마 제가와 출가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대흥사님 법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전무 출신을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게 나와요. 여기에. 이게 이제 대흥사님께서 영산에서 이제 변산 들어가실 때 각자 다 이제 이렇게 집에서 수행하잖아요. 집에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산뜻하게 이렇게 오롯하게 안 돼. 그런 이제 이야기도 서로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무 출신을 이제 시행하려는 말이 이제 이렇게 돌았나 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것이다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이제 제자분들이 이제 팔사님 이제 이렇게 마을인데 팔사님이 아직은 때가 제 대종사님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전무 출신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고 안 하고는
각자에게 마음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식의 법설. 이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의 흐름을 보면 전무출신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대운사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시행 이렇게 때를 계속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구건설하면서 이제 전무출신이 시행되는 거예요. 전무출신은 뭔가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전무출신이 뭘까? 전무출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한번 또 논의를 좀 해보게요. 자, 그리고 부서의 조직은 인원과 사무의 미비로 7부 중 제가 처음에 7부 했다고 그러죠. 대운사님이 그 조직을 세 번 갖고요. 처음에 7부, 그 다음에 10부, 그 다음에 5부. 그래서 7부, 2원 10부, 그 다음에 5부제 이렇게. 근데 처음에 7부를 했는데 다 이게 이제 개혁은 했는데 이제 건물 두 채 전한데 어떻게 거기다 7부 들어갈 데도 없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무부, 교무부, 상조부 부장들 있죠. 그 형식만 두고 사무를 취급했다. 자산은 정관평 언답과 영산, 신흥, 부안, 익산에 약간의 건물이 있을 뿐이었으며 언답은 아직 해독이 다 해소되지 않아 수확이 아직 적었다. 자, 언답을 언제 막아요? 4년. 그러니까 원기 4년이니까 이때가 원기 9년, 5년이 지나도 이게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비록 회상의 체제는 성립되었으나 총부의 운영과 전무출신들의 생활 방론은 심히 아득하였다. 우리가 대운사님 언답 막았다고 해서 언답 나오죠. 사실은 지금 강화도 있죠. 강화도 이렇게 섬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섬 중에서 두 번째인가 큰가요? 강화도가? 세 번째 큰가요? 거제도가 더 크나요? 제주도, 거제도, 강화도인가요? 제주도, 강화도, 거제도인가? 말 잘못하면 강화도가 거제도 사람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여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섬이지만 강화도의 3분의 1은 간척답이 돼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간척, 이게 언을 막는다 해서 축언, 뭐 쌓을 축, 이게 언을 썼던 거예요. 대운사님이 언을 방언을 했다라는 말도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고, 또 일본이 들어와서는 막 근대적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더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처음 대운사님께서 그걸 막 처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해독 여기 염해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써놨냐면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걸 읽으면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때 130명 정도 돼도 해볼 만하다 이런 거예요. 총구건설하고 야 우리가 지금 130명 정도에서 와 해볼 만하다 그런가요? 어떻게 해? 130명 갖고 어떻게 해? 이럴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야 130명 이것도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지금 여기서 지금 헷갈려요 지금 이게. 그런데 해볼만. 야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어떤 모든 걸 갖추어서 그리고 또 원체 큰 데하고 비교하고
근데 이거 읽을 때 항상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왜 제가 왜 읽어보자고 했냐면은 이걸 읽을 때 이 130명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웅지가 있어요. 웅지가 해볼만해. 막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130명이나 있다.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걸. 그래도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부 출신들이 등장해요. 정부 출신을 보면 조직으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비상근. 나는 정부 출신은 상근 개념 같아, 상근. 상근자의 역할. 훨씬 더 이제 뭐 공도 헌신하고 막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떤 그 정부 출신이 탄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7부 이제 나중에 그 부서 조직 얘기를 해보는데 요즘 여기서 보면 교무부 있죠, 교무부. 교무부는 지금 교화부에 가까워요. 교화부에. 그리고 연구부는 훈련부에 가깝다고 저는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무부는 이게 애매한데 좀 포괄적인 의미. 우리가 서무 본다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여기에 여기에는 요즘에 재정산업부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재정산업부 개념은 아니야. 이게 사무는 총무부라고 해야 되나 이걸. 총무부에 가까운 개념일 수 있네. 그리고 상조조합. 맞아. 사무부는 총무부에 가깝고 농업부는 지금의 산업부로 가는 것이고 식사부, 세탁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식사부, 세탁부 이런 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그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서무부, 교무부, 연구부, 상조조합부 같은 굉장히 특징적이죠. 상조부라고 했는데 이런 역할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처음에 좀 더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본 게 딱 2장 빨리 못 나가겠네요. 2장만 했는데 중요한 것이 총부 건설의 의미예요. 여기 총부를 건설해서 회상을 공개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굳이 뭐 건물 좀 짓고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여기 익산 총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본론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총부는 어떤 곳이냐고. 갑자년에 해서 이게 개벽사상 갑자 이게 여는 그 개벽사상과 관계돼서 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냐? 그건 뭐 하나 타이틀이 정신개벽 그게 있죠. 나중에 정리되는 거지만 정신개벽.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도 했지만 이 총부에서 이제 앞으로 이 총부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용전법상이라고 해서 법을 굴렸다고 했는데 이 신용 땅에다가 익산 그 본부를 세웠는데 거기서 뭘 하려고 했냐? 그게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법설에 나옵니다. 못자리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타이틀 하나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 신용 계속 나왔잖아요. 북일면 신용리. 신용에 익산 본부를 건설했는데 왜 이렇게 애써서 이걸 하려고 하냐? 못자리판을 세우려고. 이게 제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자리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못자리판? 이게 뒤에 나오죠.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타이틀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가 정신개벽이고 아까 말한 대로 개교우 동교하고 교법부 총설의 그 포부의 못자리판이 딱 하는 거죠. 갑자년부터 시작되는 이 못자리판을 우리는 이제 뒤에 차근차근 어떤 못자리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전 중에서도 여기서 상시훈련, 정기훈련의 체제를 딱딱 갖춰갖고 못자리판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시범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부에서는요, 그게 우리 삶의 못자리판이 돼야 돼요. 익산 총부 그 내용이. 그리고 대웅사님과 그 모셨던, 그 대웅사님 모시고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시범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 갖다가 또 못자리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총부를 하면 다 한마디로 못자리판이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길게 했네요. 일단은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